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하루 1분 막힌 경동맥 뚫기 운동은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가장 쇄도했던 질문은 선생님, 경동맥이 막히기 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없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 혈관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동맥 폐색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특히 목이 뻣뻣하거나 한쪽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경동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재직하며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이러한 전조 증상을 간과하여 결국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핵심 신호를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과 즉시 실행 가능한 자가 진단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두 번째 신호는 99%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치명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십시오. 먼저 경동맥의 정의와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동맥은 목 양쪽에 위치하며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통로입니다. 지금 턱 아래 목 양쪽을 만져보시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인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뇌는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하는데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는 즉시 괴사를 시작하며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동맥 협착증 환자 상당수가 전조 증상을 단순 노화나 피로로 오인하여 방치했다가 수개월 후 심각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합니다. 이 몇 개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세 가지 신호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하는 자녀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일시적 어지럼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어지럼증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이석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귀의 문제이지 혈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경동맥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머리가 멍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 즉 의학 용어로 전실신, 프리싱커피이라 불리는 기절 직전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며 휘청거리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고 특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발생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환자분은 처음에는 단순 저혈압으로 여겼으나 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한 뒤에라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이 70% 이상 폐색된 상태였으며 자칫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스텐트 시술로 건강을 회복하셨으나 증상을 조기에 인지했다면 훨씬 일찍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 후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증상이 소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환자가 잠깐 쉬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 어지럼증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이것이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으로 증상은 뇌졸중과 동일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뇌졸중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최종 경고입니다. 란셋 신경학 저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TIA 경험 환자의 약 10%가 48시간 이내에
약 17%가 90일 이내에 뇌졸중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는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통계입니다. 마치 허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불씨지만 방치하면 집 전체가 전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경동맥이 눌리며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동맥의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지럼증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마비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저절로 떨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고음 장애가 동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을 발음했을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꼬이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시야 장애 여부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물체를 보았을 때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즉시 119를 호출하거나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금방 호전된다고 해서 참는 것은 경동맥의 혈류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는데 방치하면 결국 댐이 붕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2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증상, 바로 박동성 이명입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 혹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주변이 조용한 밤이나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노인성 이명으로 치부합니다. 물론 청각신경 손상이나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일반적인 이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이명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맥박과 박자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이명은 삐 하는 고음이나 웅 하는 소리가 지속되지만 박동성 이명은 심장 박동에 맞춰 쿵, 쿵, 쿵 혹은 씩, 씩 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지금 손목에 맥박을 짚으며 귀에서 들리는 소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리듬이 일치한다면 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이 난류를 일으키며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좁은 파이프를 물이 세차게 통과할 때 소리가 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경동맥은 귀 바로 아래에 위치하므로 혈관에서 발생한 소용돌이 소리가 귀에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박동성 이명 환자 상당수에서 경동맥 협착증이나 동정맥 기형 등 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환자가 이를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합병증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5년간 밤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방치하다가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경동맥이 85%나 막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들렸던 이명은 뇌가 보낸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위기를 넘겼으나 조기 발견했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반 이명과 경동맥 이명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가 한쪽 귀에서만 들립니다. 둘째, 맥박과 박자가 일치합니다. 셋째, 베개를 베거나 조용한 곳에서 소리가 커집니다. 넷째,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소리의 크기가 변합니다. 다섯째, 운동이나 흥분으로 심박수가 빨라지면 소리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통증이 없고 10분이면 종료되며 비용 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신호는 가장 모호하로 놓치기 쉬운 목 뒤의 뻣뻣함과 두통입니다.
대다수 중장년층은 이를 근육통이나 담 혹은 디스크 증상으로 오인합니다. 물론 근골격계 질환일 확률이 높지만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한쪽에서만 나타납니다. 혈관이 막힌 쪽의 근육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단순 근육통은 통증만 유발하지만 경동맥 문제는 회전시혈류가 차단되어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목의 뻣뻣함이 귀 뒤쪽이나 관자놀이까지 퍼지는 방사통 앙상을 보입니다. 이는 혈류장애성 두통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넷째, 마사지를 받아도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육 문제라면 마사지로 완화되지만 혈류 문제라면 일시적일 뿐 금방 다시 뻣뻣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동맥 협착증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에는 편측 목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찾았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뒤늦게 신경과를 찾아오십니다. 임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마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6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약 6개월간 우측목 부위의 뻣뻣함을 느껴 침술이나 물리치료 등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단순한 경직을 넘어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까지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경동맥이 65%나 협착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목 주변 근육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통증을 유발했고 뇌로 가는 혈액량 부족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환자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노화의 일환으로 여기고 참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에도 차도가 없다면 이는 근골격계의 문제가 아님을 의심하고 즉시 종합병원을 찾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근육통과 경동맥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 일명 유발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턱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돌려보십시오. 목에 당기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인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보십시오. 이때 양쪽의 유연성이나 통증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쪽이 눈에 띄게 뻣뻣하고 회전이 부자연스럽다면 그 상태, 고개를 돌린 상태를 10초간 유지해 보십시오. 이때 어지럼증이 느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단순 근육 뭉침이 아닙니다. 혈류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동작은 해부학적으로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는데 정상혈관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이미 좁아진 혈관은 이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차단되어 뇌허혈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증의 발생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부터 목이 뻣뻣하고 이 증상이 온종일 지속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근육 문제와 혈관 문제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활동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근육통은 스트레칭이나 활동을 통해 몸이 예열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혈류 문제는 움직일수록 혈액 요구량이 늘어나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할 수 있습니다. 촉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뻣뻣한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근육 뭉침이라면 압통, 눌렀을 때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강직은 눌러도 특별한 통증 변화 없이 뻣뻣한 느낌만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경동맥 협착을 알리는 3대 핵심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일시적 어지럼증. 둘째, 박동성 이명. 셋째, 한쪽 목의 지속적인 뻣뻣함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경동맥 폐색이 임박했다는 매우 위급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의 대처법과 예방책입니다. 먼저 응급상황 프로토콜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특히 말이 어눌해지고 구음장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편마비, 시야 장애가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의심된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구급대원이 뇌졸중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러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전문센터로 즉시 이송합니다. 뇌졸중 치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혈전응해제를 투여해야 막힌 혈관을 뚫고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4.5시간까지도 시도가 가능하지만 치료는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 뇌세포는 1분당 약 190만 개씩 사멸합니다. 잠시 쉬면 낫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가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조 증상은 응급실에 갈 만큼 극적이지 않고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으며 몇 분간 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기상 후 화장실 이동 중 10분간 어지럼증 발생과 같이 상세히 적어두면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막연한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가까운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 약 5에서 10만 원, 적고 비침습적이라 통증이 전혀 없으며 10분 내로 종료됩니다. 검사 중 모니터를 통해 본인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협착률이 50% 미만이라면 항혈수 판재와 고지혈증 약물 복용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50에서 70% 사이라면 약물 치료와 더불어 철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며 6개월 단위의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70% 이상 좁아졌다면 혈관 내막을 긁어내는 내막 절제술이나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은 치료가 아닌 예방입니다. 경동맥 협착의 주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칼슘 등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으로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금연입니다. 담배 연기의 화합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플라크, 찌꺼기,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흡연자의 뇌졸중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2에서 4배 높습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혈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둘째, 철저한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타격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목표 혈압은 130-80 순주 밀리미터 미만이며 당뇨병 환자는 120-80 순주 밀리미터 미만으로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 직후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받은 혈압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지질혈증 관리입니다. 특히 혈관의 적기라 불리는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일반인은 130mg DL 이하, 위험군은 100mg DL 이하,
기저질환자는 70mg 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을 주 3회 섭취해야 하십시오. 넷째, 혈당 조절입니다. 고혈당은 혈관염증의 주범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 140mg DL 미만, 공복 혈당 100mg DL 미만, 방아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식사 시 채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주당 150분, 빨리 걷기나 수영 등을 실천하십시오. 운동은 혈관을 확장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60대 이상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보다는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여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섯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월 1-2kg 감량을 목표로 하십시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루 10분 명상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심리적 이완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의 생활화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1회 강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일시적 어지럼증, 박동성 이명, 한쪽 목의 뻣뻣함이라는 3가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고 평소 7가지 생활수칙, 금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관리, 운동, 스트레스 완화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과 공유하러 온 가족의 혈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동맥에 좋은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